네, 안녕하세요. 주식영웅입니다. 2019년 4월 1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계좌를 갖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4월 1일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4월 1일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술로 한번 써봤어요. 예, 계속 그 말로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글로 한번 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요. 100만원 계좌를 제가 진행을 했던 이유가 세 가지 조건, 기준봉의 세 가지 조건을 실계좌 운영을 통해 검증을 하고 실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손절 발생 시 이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손절이 됐으면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한 필터링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하고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기 위함입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로만 얘기하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이제 4월 1일이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냥 하는 이 100만원 계좌가 이 정도의 기쁜 뜻이 있다. 예,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 내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JW 그때 그 금요일 날 우려했던 이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그 JW 가 오늘 그래도 다행히 반등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했어요. 5.28. 우선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날 세 종목 갖고 있었어요. 오늘 다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 보이죠? 매도 종목. 매수 종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반등폭에서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JW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날 기준봉이 발생됐잖아요. 기준봉 발생에 대해서 제가 매일 이제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기준봉의 정의라고 여기 적혀 있죠. 예. 1번에 있는 거래량이 20일 신고가 종목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2번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2번 조건에 맞고.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시작가가 5% 미만이고 종가가 15% 이상에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에 다 만족시켰던 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의만 맞는다면 기준봉이 발생되고 그 다음날 이튿날 동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간임 종목을 뽑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4등분선이라고 타점이라고 매매 방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저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임시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법이 아니고요. 기준봉의 검증을 위한 하나의 어떠한 임시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예. 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문의가 좀 있어요. 이 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을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가 이제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1번이 그러네요. 그죠? 시가하고 종가를 사선으로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이 선으로.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1, 2, 3, 4, 5번이라는 이런 순서가 돼 있어요. 여기서 매매를 요 두 라인만 갖고 매매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2번 뜻이.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반등폭인데요. 뭐냐면 여기 요 정도의 폭 있잖아요. 요 정도 폭으로 이제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2번에서 매수가 됐으면 1번에서 매도가 되고 2, 3번에서 매수가 됐으면 2번에서 이 정도 이 폭인 2번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기준봉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발생된 기준봉이 있는데 이 봉이 나오면 그 첫째 날과 그 둘째 날까지만 이제 매매를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거를 100만원짜리 계좌에 소액 계좌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러한 방이죠. 예, 그러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기준봉의 정의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삭제를 할게요. 이거를.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이제 15봉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기준의 어떤 추가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해갖고 고민을 좀 많이 해갖고 그거를 이따가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라인에서 이제 매매를 하기로 했잖아요. 사선을 걷으니까. 그랬는데 여기 1차 매수가 됐고 바로 2차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흘려서 이제 금요일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1안이 뭐였냐면 1안이 갭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면 50%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폭에서 나머지 이제 50%를 매도하는 걸로 1안을 잡았고 2안이 뭐였냐면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되면 그냥 반등폭에서 매도를 하자. 반등폭에서 그죠? 전량 매도. 이게 2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가를 봤죠. 시가를 보니까 시가가 1.22%에서 이제 시가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2안인 2안. 이제 반등폭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반등폭에서 매도를 반등폭이 이 정도잖아요. 맞죠? 이 전날 저점 대비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JW 생명과학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저는 이제 매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요 이제 폭대로. 지금 이제 일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였고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얘가 이렇게 지금 해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예를 들면 올라가면 좋겠죠. 예, 올라가면 뭐 손실 부분이 다 만회가 되니까 손절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가는 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5%일지 몰라도 이게 떨어지다 보면 마이너스 10%는 금방 되고요. 나중에는 20%, 10%를 넘어가는 순간 그 손절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면, 얘는, 이 두 번째 날과 첫 번째 날에 고점과 저점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얘의 안전한 구간은 어디냐면요.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매수를 해야지 안전한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안전한 구간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전체적인 흐름상 파동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요 정도에 있었고 사선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가 요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1차, 2차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 매수가가 되겠죠. 평균 매수가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저는 이제 안전한 매수 타임이고 이 정도 내려와야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이 15% 16% 정도 되거든요.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떨어졌어요. 매매를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이제 본전을 치겠죠. 그러면 몇 프로 올려야 되냐면 한 9%가 넘게 올라야지 이제 손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더 밀리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반등 구간이 이 정도 폭이겠다라고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폭이라고 이해를 해도 이제 막상 내려오게 되면 겁이 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는 거죠, 여기서. 근데 만약에 매수를 했어도 그 프로테지가 15%가 넘어요.
예. 그러면 이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액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따른 뭐 마이너스 15%이 정도는 어떻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액이 아니고 진짜 자본금에 큰 자본금에 10%를 비중 10%를 넣었다고 치면 만약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넣었다 하면 15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고 5천만 원을 넣었다면은 75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이 스트레스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만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기준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무것도 안 하는 종목이 되고 그냥 놔두는 종목이 되죠. 여기서 추가 매수라는 건 생각도 못 해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라는 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는 별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이거는 뭐 제 의지가 아니고 얘가 밀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거 밀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든 잘 빠져나와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잘했다. 예. 뭐 또 벌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JW 이제 생명과학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5.28%. 그리고 하나 또 있는 게 제가 이제 실수로 매도가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매도를 못해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매도를 했어요. 시스웍. 아유 참 가뜩이나 그 JW 때문에 손실을 입었는데 시스웍이 또 플러스를 또 시켜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래요. 예. 저도 매일같이 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실수라는 건 항상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저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실수하는 거를 솔직히 이래 돼버리면 원망을 많이 해요. 혼자서. 아유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이것 또한 뭐 본인이 이겨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이거 갖고 손해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0만 원 계좌에 이게 손해가 됐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 시스웍 자리는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작점이 발생되고 출발점이 발생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는 거죠. 보면 또 조용하네 또, 그죠? 아, 요날 3월 27일 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된 거예요. 발생돼서 그죠? 2.53이 시가니까. 그리고 18.04에 시작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15분 봉으로 보자면 이렇게 된 거죠. 요런 폭이 이제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됐고, 요 두 라인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보시면 좀 키울까요? 여기 1차 매수해서 첫 번째 날은 1차 매수를 해서 매수 매도가 바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첫째 날은 OK가 됐어요. 둘째 날이 이제 제가 문제였는데 1차 매수가 됐고 2차 매수가 됐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거 좀 여기서 이제 매도 제가 몇 번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맞더라고요. 매도가. 네. 매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넘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기준이 그거죠. 3일부터 어쨌든 폭에서 매도를 치는 거니까 요래 됐죠. 내려오니까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가. 시스웍은 이렇게 끝났네요. 그 다음에 국제약품 이거는 그냥 완전 익절했네. 익절.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제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그 수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유, 막, 참. 얘도, 예. 얘도 이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이날 기준봉이 발생됐고, 15분 봉으로 보자면, 이 상태에서, 요게 80, 이게 단위가 75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원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5480인가요? 5480. 그 다음에 5490에다가 매수를 이제 걸어놨을 거예요. 첫날은 그 비중 대비 100% 매수라고, 둘째 날은, 첫째 날이고, 그죠? 둘째 날은 비중 대비 50%만 매매하는 거니까, 여기서 매수가 1차 매수가 돼서 기다렸어요. 그죠? 기다려서, 이게 그 폭에서 안 와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폭대로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매수가 안 됐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아마 제가 제 평단가가 이게 얼마 정도냐면 이게 85 같은데? 5485 아닌가? 5480 5490인가? 잠깐만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5480이네. 5480 5480이었고 매도가 5500이네요. 매도 폭이 이 정도니까 왜 5500이 나왔냐면, 계산기를 보면 요 폭 계산을 하려면 5810 빼기 5475는 335원이에요. 그죠? 335원 적어놔야 되겠다. 그러면 저가가 5170원. 5170 플러스 335는 5505원이 나오면 뒤에 거 없애고 5500원. 그래서 5,500원에 매도를 한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스타트가 마이너스 2.27. 그래도 손절과 모든 것은 잘했다. 기준에 맞춰서 손절을 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제 손절이 발생됐어요? 또 그저 한 5%대의 손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하자. 그러니까 저희 방에 이제 의미가 100만원짜리 계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50%를 오픈하지만 완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적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오픈할 수 있다, 오픈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근간에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용을 좀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뭐 별거 아닌데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일요일부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이제 일요일날부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첫째 날 대응을 수정한 거예요. 수정. 이게 별거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한 것 때문에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웃긴 거예요.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작가가 제가 마이너스 4%에서는 이제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때 이제 첫째 날 대응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시작가를 마이너스 2.5%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매수 금지를 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이걸 또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요게 이제 요게 뭐냐면 저희 기준봉이잖아요. 그죠? 이런 봉이 발생되면 원래 저희가 여기 2번하고 3번을 갖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저도 시작을 한 거예요. 임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그러니까 저도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자료가, 동영상 자료가 저의 증거거든요. 그랬었어요. 제가 뭐 따로 예전부터 이 사등분선에 대해서 제가 매매했던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준에 어떤 추가를 같이 만들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고요. 네. 물론 지금 이 JW 이 생명과학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타점에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 있었을 때는 걔는 매매를 안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사등분선에 이제 맞게끔 이제 해석을 다시 이제 한 거예요.
2.5%라는 이 이하, 이 시가, 이거는 다시 재해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2번, 3번 갖고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했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명,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2번이, 안 보이네. 여기 2번, 그죠? 2번에 매매를 했을 때 이 매수 타점에서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은 그러니까 벌써부터 종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 첫 번째 매수 타점에서 매도가 반등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걸 이제 그렸죠. 이걸 지금 그린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 폭이 여러분들 이 폭을 혹시 한 번씩 보셨나요? 이 폭들을? 이 폭이 보통 한 3% 이상이 나와요. 이게 보통 한 3% 이상이 나옵니다. 이 폭이.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를 제대로 하면 2.5%, 2.85% 아니면 뭐 3%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한옥과 밑에서 잡고 위에서 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테지가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어쨌든 이게 거좀 한 3% 이상의 어떤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2.5라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의 중심 밑에서 시작을 하면 매매를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요?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만약에 얘가 이제 그 강한 애라면 여 위에서 시작해서 찍고 올라가지 않겠나? 그겁니다. 매수가는 여기지만 아니면 좀 위에서 찍고 시작을 이게 종가가 0%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종가가 그 다음날 이 종가에 시작하면 0%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좋은 종목 같아. 얘가 좋아. 이 차트에 힘이 있고 이 차트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 차트라면 플러스 시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든가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굳이 이 중심선 밑에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4%에서 2.5 충분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이 폭이 참 좀 어떻게 보면 참 웃긴 건데 여러분들 무조건 이게 수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를 또 말씀하자면 이 폭이 6% 정도가 됐어. 이 폭이 6%가 나왔어. 그죠? 그러면 2.5% 마이너스 2.5%에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좀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제 그런 이 중심선 밑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매를 할 때는 매매를 안 하겠다. 이 중심선 밑에서 어떤 시가가 발생할 때는 안 좋다라는 걸 제가 인식을 여러분들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 그 100만 원 계좌에 한해서는 뭐 여기가 6% 이상이 폭이 나와도 저는 2.5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 저는 매매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기 6%면 이 반이 3%가 돼야지 반 밑에가 될 텐데 2.5는 한 이 정도 아닐까요? 그죠? 이 정도 시작하는데 이게 뭐 잘못된 차트는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요. 예. 요 이론을 제대로 알고선 진행을 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폭이 몇 프로든 간에 전 상관없고 이렇게 적혀 있죠. 2.5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이 수치를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웃기지 않나요? 저는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듣고 나면 별게 아닌 게 이 주식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인식을 못해서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뭘 바꿔야 뭘 이렇게 바꿔서 추가를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면 이 2.5%의 변경은 본인이 아예 생각을 못한 거니까 엄청 큰 걸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사람 생각 자체가 뭐 이 정도 갖고 이걸 갖다 생각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 이익이 될 수가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게 나중에는 되게 아주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진짜 수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별거 아니에요, 정말.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인식시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주식은 별거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제 제가 또 다시 수정을 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홀로서기 가정의 정리를 제가 매일매일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꺼내잖아요. 이게 끌어내요. 그죠? 벌써 여러분들하고 이제 횟수로는 지금 3달째 돼가요. 그죠? 3달 진행, 이제 세 번째 달 진행. 그죠? 세 번째 달 진행이고요. 세 번째 달 진행. 횟수로. 2월달 한 달, 뭐 13일부터 했지만 한 달 끝났고, 지금 3월달 끝났어요. 그죠? 지금 4월달 이제 스타트입니다.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위치가 얼마만큼 된 것 같나요? 이게. 과연. 나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준봉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 그죠? 이거에 대한 3가지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오케이. 믿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기 매일매일 종목 그죠? 이것도 오케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죠? 2개는. 그러면 검증 있지 검증. 매일 검증을 통해서 이제 확률이 발생된다고 적혀 있죠. 그죠? 여기. 예. 그리고 그러니까 통한 검증. 검증을 통한 경험이 이게 경험이고 검증을 매일매일 하는 게 이게 경험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확률이 이제 발생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확률은 얼만큼 됐나요? 확률이 나온다는 건 뭐가 됐냐? 뭐가 나오냐?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 평균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조금은 나오나? 아니 뭐 한 달, 3달 때인데 2달 해놓고서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런 감이 잡히느냐 이거죠. 아직까지는 뭐 안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감이 잡히나?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 어떤 방향성이 잡히냐? 방향성 문제겠지. 방향성. 아니, 방향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당체. 이 사람이 말이 맞는지. 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주식 영웅 이 사람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절 믿지 말라. 저 믿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저 믿지 말고 누굴 믿어라? 본인을 믿어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 믿어요. 저를 믿어요 여러분들. 아 저를 믿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 저의 생각이 맞으면 저를 따라오되 이런 검증과 이런 어떠한 이런 뭐 확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확률 여러분들의 수익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따져 보시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여기는 지금 아직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한 달 이제 정확하게 이제 3월달 한 달만 정확하게 했고 그죠? 2월달은 한 보름만 했죠. 한 15일 했나요, 그죠? 그러니까 15일이지만 매매 횟수로는 한 10일 했나요? 15일이 2주니까 그러니까 28일 날이 이제 그거 끝나는 날이었고 13 더하기 빼기 28 빼기 13은 15지만 한 4일 정도 해서 한 11일 정도 했겠네요. 11일 정도 매매는. 예. 뭐 그랬을 때는 어쨌든
뭐 평균 수익은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확률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예, 약간의 어떤 확률. 무슨 말이냐면 뭐 3월 달에 확률이 몇 프로였고 2월 달에 확률이 그래도 뭐 몇 번 했지만 한 곳까지는 어떤 확률이 나오지 않았겠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뭐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제 이런 추가들은 저 말고도 제가 지금 4가지를 했잖아요. 이것 플러스 더 많이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 4가지는 이 매매 방법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고요. 그럼 기준봉에 대한 기준의 어떤 추가는 좀 더 하셨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4월이 됐으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또 저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저를 의지하는 순간, 저라는 사람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저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예. 저한테 속을 수도 있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구간에 갇힐 수가 있어요. 제 구간에. 저를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구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셔야 되는데 제 구간에 너무 갇혀버리게 되면 예, 그거는 여러분들 옷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옷이 뜯어질 수가 있고 너무 커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입고 다니면 넘어지잖아요. 바지가랑이에 미끌려 넘어지고 그잖아요.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의 몸에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죠. 이런 기준과 어떠한 필터링을 얼마만큼 더 하고 예. 요런 거. 그리고 내가 나의 확률을 꼭 맞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어떠한 퍼센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명만 지금 지금 4번째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계속 돌고 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된다. 홀로서기가 되고 마지막에 제가 목표가 뭡니까? 전업 투자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4월 1일이고 하니 목표를 잡으셔라. 요번 달은 확률을 요번 달부터 뭐 3월 달에 확률이 몇 프로였지? 확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 예. 뭐 여러분들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률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직 잘잘못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찍고 가는 거지. 찝어야 된다. 예, 제 생각에는. 사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맞네? 예. 맞아. 이거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안주하지 마시고, 예, 분명히 하지만 이 사선은 타점이 임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선이 맞으면 본인 타점이 사선으로 하시면 돼요. 예. 꼭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 더 추가할 건 더 추가하셔야 된다. 아직까지 부족하다 좀. 예, 제가 해보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추가를 좀 싣고 있는 중이겠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종목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보면 27일까지는 끝났어요. 모든 종목이. 네. 왜냐면 오늘 27일 날 갖고 있었던 세 종목을 다 오늘 이제 익절과 손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끝났고 이제 유예 종목 중에 3월 28일 날 29일 거 이 2개가 남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예. 후비치는 뭐 증거금이라서 매매가 안 됐어요. KTB는 제가 쓰는 증권은 그랬을 때 뭐 다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어떻게 주지?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뭐 한번 보죠. 휴비치. 딱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주가의 위치를 이제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 여기 앞에 거는 뭐 여기 정배열 발생됐다가 역배열됐고 다시 정배열 발생됐다가 역배열 됐는데 지금 요 정도에 있구나. 약간 얘는 이제 처음에 제가 해야 될 게 내가 정배열에 있구나. 그죠? 그거를 무슨 선을 보고 120선 이 120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보고 이제 확인하시라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이게 이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 그죠? 예. 그리고 이 저점을 예, 여기 횡보 나왔다가 또 이탈하고, 그죠? 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하락 흐름에 있어요, 맞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라. 예. 이 정도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뭐 너무 구석구석 안다 해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예, 실전 매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배열에 있냐 역배열에 있냐에 따라 비중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매라는 거 있잖아요. 추매 하시는 분은 추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이 이제 이 부분에 되는 거죠. 정배열에 있으면 아무래도 반등이 되니까 추매를 했을 때 그래도 확률이 좋아지는 거고, 이 역배열에 여기 역배열이 있는데 이거 추매해봐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는 추매 부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정배열, 역배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를 이제 봤을 때 위치가 지금 하락의 이제 방향성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딱 보면 기준봉이 예, 한 750억 이상의 어떤 이 거래 대금과 그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는 이 기준봉이 발생된 거예요, 이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날 왜 못했냐면 이날 왜 못한 이유가 전 신용이 안 되는 거 안 한다 했으니 신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제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죠? 시작점이 발생되고 출발점이 발생됐어요. 이게 힘이 확 들어왔죠. 750억 이상이 들어왔으니 네, 거진 뭐 주도주급 아닙니까? 75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선으로 했으면 아마 바로 매매 됐을 겁니다. 그죠? 이것도 1, 2차 찍고 바로 그냥 그건 당일 매도가 됐네요. 그죠? 그런 놈이에요. 그죠? 오늘은 이거 어차피 두 개 했으니까 첫날 첫 번째 두 번째 매매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얘를 쫙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미가 뭐냐면 봐봐요. 지금 얘가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위치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이 위치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시작가가. 네. 그래서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반등폭이 발생된 거예요. 시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시가가 플러스일 거겠죠. 그죠?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겠죠. 예. 맞죠? 그런 거죠. 만약에 여기 중심이에요. 여기 중심인데 예. 여기 밑에 시작했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밀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아까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괜찮겠다. 예.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매매의 어떤 그게 됐고 첫째 날 1차 2차 매수된 거는 둘째 날 안 한다고 해서 얘는 끝난 거죠. 만약에 매매를 했다 하면. 그래서 얘는 끝난 거고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예. 뭐 그래서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바일 어플은 이제 제 그거 가진 그 종목이었고 그래서 얘도 보시면 보이시죠? 예. 흐름 자체가 하락 흐름이에요. 예. 대신 거래대금이 한 1000억 몇 억 들어왔지? 많이 들어왔죠? 거래대금 이때도 보면 거래대금이 이게 700억 이상 들어왔네요. 그죠? 이런 놈이고 하니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고 하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하락이지만 저점을 이탈하고 전저점을 이탈해요. 하락 흐름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턴이 됐던 거는 이게 딱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방향성 때문에 예, 얘가 턴이 될 수 있고 이 자리가 초기 진입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초기 구간이 그러니까 상승의 초기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그죠? 이렇게 120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건 가봐야 된다. 그런 것까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매매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예, 자리까지 안 왔어요. 대충 고도. 예. 그래서 매매를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은 이제 끝났네. 그러면 얘가 지금 28일까지 이제 끝났네요. 그죠? 27일까지 끝난 28일까지 끝나는 상태네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한창 3월 29일 날 한창하고 경농이 이게 떴는데 이걸 보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차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죠? 반등폭을 좋아하시니까 반등폭의 파동, 그죠? 파동. 여기서부터가 이제 파동이 시작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자면 이렇게 됐겠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점이 올라가면 쫓아가면 되니까 같은 자리에서 이제 뻥 간 것 같고 또 이거 쫓아갑니다. 그럼 얘가 요 정도에 내려오면 이제 예, 제대로 내려왔네요. 네, 그죠? 매수돼서 매도됐네요, 그죠? 반등폭이 이제 생겼네요. 그리고 얘가 봅시다. 예, 얘가 또 반등폭이 이 폭이 바뀌었어요. 파동폭이 요 정도로 바뀌었겠네요. 고가 저가가 형성됐고 요정 중간 이상 올라왔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바로 내려가네. 예. 그래서 여기 매수를 했고 아니지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또 파동이 바뀌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그죠? 파동이 바뀌었죠. 여기서 왜냐면 저점 고점 저점 중간까지 갔으니까 파동 바뀐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된 거겠죠. 그래서 매매를 이제 여기서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 폭만큼 매도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겠죠. 더 내려갔네요. 쫓아가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매도가 됐네요. 그죠? 맞죠? 네. 근데 보니까 여기서 매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파동을 보고 매매했던 사람은 여기서 매도가 됐어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해서 2차 매수까지는 안 왔죠. 그죠? 2차 매수까지는 안 왔어. 안 왔고 안 온 상태에서 이 폭대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됐고 그죠? 됐는데 며칠 걸렸냐면 또 상당히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22일간 한 달 동안 진행이 됐던 거죠, 맞죠? 근데 웃긴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오늘 이제 매도가 된 걸로 쳐지는데 이게 이 상태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딱 보면 나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는 거고 지금 선을 그어볼게요. 어떤 선을 그냐면 잠시만요.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 여기 요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게 매도가예요. 예.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날 기준봉이 나왔어요. 기준봉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 사선을 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선을 긋고 이렇게 기다렸죠, 우리는. 예. 어디서 이 두 라인에서 이거 뭐지?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이 두 라인에서 기다렸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날 어떤 사람은 이 밑에 여기서부터 매매가 돼서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매수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얘는 이제 여기 매도 위치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매수 타점이 이제 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어떠한 그런 거에 이제 그 구간에 따라 이게 너무 다른 그런 게 이제 벌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가 이제 고점 대비 저점을 사선을 갖고 그라, 그리고 삼선 갖고 한번 거봐라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목표가를 보려면.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요 날이 1차가 끝나고 1, 2, 3번이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됐고 또 두 번째 보수는 여기까지, 세 번째는 중심까지 올라와야지 얘가 하나의 파동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붙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매매를 안 하겠다는 건 또 아니다라고 제가 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보는 구간에 따라죠. 구간에 따라 이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다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저는 이 파동의 기준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날 그러니까 그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냐? 이거겠죠. 예, 이렇게 거서 이렇게 걷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날 매수하세요. 예, 이날 이틀날 이거 두 번 2차 매수고요. 이게 기간이 좀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대신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진행을 합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죠? 얘기를 했다면 얘기 자체가 이 폭대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예, 그죠? 밀리고 밀렸으니까 여기 요날 이제 오늘 매도가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이게 기준을 이걸로 잡았다면 그죠? 근데 저는 기준봉의 기준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다시 저는 매수 타점이 내려와라라고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산만된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내가 매수해야 될 포지 구간이 어떤 사람한테 매도 구간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나왔어. 이걸 무서워하지 말라. 예,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기준이 나왔으니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기준은 바꾸면 안 되고 좀 더 추가를 시키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추가를 시키냐, 이 기존에 있던 걸 바꾸냐 이건데 추가를 시키면서 더욱 강하게 필터링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수정은 하겠죠. 수정이라는 거는 그죠, 여러분들. 근데 하면서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게 엉뚱한 게 이때는 이거 기준대로 하면 안 돼. 세 가지 기준은 버리고 뭐 다른 기준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는 여기 매도를 쳐야 되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매수를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돼. 아마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쓸데없는 고민을 또 해요. 쓸데없는 고민. 어떤 게 또 우선이냐를 또 따지게 되죠. 뭐가 우선이야, 당최? 아니에요,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뭐가 우선이겠어요? 기준이 우선인 거지. 또 여러분들 엉뚱한 고민할까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경농은 그렇습니다. 예. 경농은 뭐 저기 정배열 위에서 정배열에서 지금 어떠한 뭐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겠죠. 이거 앞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겠죠. 워낙에 이 변동폭이 크고 빵빵빵 올라가주는 그런 애라서 그래도 뭐 이렇게 올라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리에 따라 틀린데 이것도 첫째 날, 둘째 날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됐고요. 한창 두 개 다 같은 그 내용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뉴스를 제가 아예 보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얘네도 지금 대북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대북주에서. 맞죠? 우리가 테마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테마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기준봉이 나와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타점을 그리다 보니까, 얘가 테마 준 거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보자고요. 얘가 제가 제일 깊었던 게 이 정도 폭이네. 그죠? 이 정도 폭.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점 대비 저점을 찍고, 이렇게 됐죠? 올라갔으니, 세게 내려가네요. 그죠? 1차 매수, 2차 매수가 그 다음날 바로 여기서 됐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이거대로 이제 움직이면 매도를 쳐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더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하고선. 그 다음날 올라와서 매도는 여기서 하겠네. 본전 입질 처리했겠네. 그죠? 그리고 이게 중간까지 올라가나 를 보고 중간에 이러면 되겠죠. 안 올라간다면 또 같은 폭에서 매도를 쳐야 돼요.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게 파동이니까. 이렇게. 나는 어디서 기다려? 또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비슷하게는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기에는 좀 위험하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도 얼마든지 그죠?
3, 4번, 그러니까 마지막 4, 5번에서 매매를 한다면 문제는 없다. 거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문제 없잖아요, 그죠? 또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파동을 그린다면 이 정도 되겠죠. 이제 중간까지 찍었으니까 이게 지금 중간까지 찍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한 주기가 끝난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깊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슨 말, 이게 너무 깊어요, 이게. 그러면 사선으로 또 한번 중간에 또 넣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얘는 매수 타점이 여긴 거죠. 여기를 봐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목표가를 넘어섰고, 어쨌든 단기 정배율이 나왔고, 정배율 상이고 전반적으로. 그래, 뭐 무서워하지 말고 어쨌든 기준봉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중심치가 한 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문제가 안 된다. 예. 예. 떨어져도 자연스러운 애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겁내지 말고, 예. 구간이 나왔으면 이런 구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매매를 해도 된다. 그게 기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내일 이제 이거는 한창하고 경로는 내일 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죠? 내일 이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종목이 한 개도 없으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종목이 한 개도 없으니까. 뭐 손절을 쳐든 어쨌든 종목 없이 내일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오늘 또 간임 종목이 또 오늘 2개인가 3개인가 발생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네. 오늘 발생된 거 3개, 그죠? 그러니까 2개 플러스,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튿날이 되니까 한창하고 경농은 같은 테마예요, 2개가, 그죠? 이 무슨 테마였더라?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는 테마주에 놀고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그죠? 개최로 인해서 대북주라고 떠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뉴스 어떻게 봐서 정리하라고. 특징 치면 나오니까. 모르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뉴스를 딱 치잖아요. 뉴스를 딱 치는 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종목이 뭐 경농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 특징을 치는 거예요. 특징.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9일 나왔던 거네. 29일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안 뜨네. 이거 뜨는구나. 예. 보면 다 이렇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27일 날, 29일 날. 29일 나왔던 거니까 되게 사유가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한창. 아까 한창도 있었죠. 예. 한창도 뭐냐면 보이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 급등에 이런 소식 등의 대북 관련주 강세 속 급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농도 나와 있죠. 경농. 이것도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 등의 대북 관련주 강세 속 급등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헷갈리시면 이게 적어 놓는 거예요. 메모. 예, 보면 메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우리가 이걸 쫓아다녔던 게 아니잖아요. 경농을 저희가 그 전부터 이게 뭐 이거는 대북주다라고 해서 빼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날 잡혔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 대북주에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크다고요. 대북주 뭐 테마주를 줄줄 외우면 뭐 하냐고요, 당최. 매매를 못 하는데 매매를 하면 자꾸만 내가 매수하면 그게 고점이고 돼갖고 자꾸만 떨어져서 손절을 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기준봉이 나왔어. 벌써 이 딱 나왔을 때 얘가 뭐 하는 종목이지라고 이제 그때 뉴스를 봐도 늦진 않아요. 종목만 확인하는 거죠. 종목에 따른 어떠한 특징이 나오면 그럼 얘가 어떠한 놈이,
그러니까 상한가가 발생됐고 어떻게 그 15% 이상의 봉이 발생됐으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우선 알고 아 그렇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이거 갖고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대북주 관련 대북주 테마일 수도 있고 뭐 뭐지 수소차 테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마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눌림에서 음봉 눌림에서 우린 잡아서 매매해서 한 입 먹고 나오면 되는 그런 매매 구조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면 딱 지나고 보면 아 나도 대북주에서 이제 놀고 있었어,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디서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외우면 뭐하냐고 당체. 그 기준도 아무 기준도 없는데 그걸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이 대북주, 이 테마주의 뭐 대장주는 어떻게 또 대장주를 잡아라, 공략해라 이러는데 이게 뭐가 소용이 있냐고요. 내 타점이 안 오면은 매매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리적인 그러한 매매를 해야 된다. 실리적이고 실질적. 그때그때 맞게끔 매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뚱그런 잡는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절대. 시간 낭비. 차라리 그 시간에 자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게 신상에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봤지만 뭐 한창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게 왜 됐는지. 뭐 대북 관련주. 네. 그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무슨 주든 무슨 테마든 무슨 테마 무슨 뭐 실적 뭐 위주의 뭐 어떤 그거 뭐죠? 그게 그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게 움직이면 우리가 좋은 거죠. 뭐. 응? 그죠?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기준목 발생나면 좋은 거잖아요. 매매할 자리에서 매매해서 수익 나면 우리는 그뿐인 거지. 뭐 얘가 무슨 테마면 어떻고 그죠? 뭐에 이게 연관돼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백날 첫날 상관 저하고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그죠? 오늘은 정리가 됐네요. 이제 한창하고 경농 플러스 이제 오늘 관심 종목 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한창 경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튿날이기 때문에 내일 50%의 비중을 갖고 하시고 내일 발생되는 종목은 이제 오늘 관심 종목 들어온 건 내일 100%의 비중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